2배 이상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일단 결국엔 뭐 끊었다가 다시 피게 됐죠. 거의 주변에 다 끊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이 오르다 보니까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담배값 인상 이후에 담배를 끊었다는 분도 있고 또 다시 피기 시작했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금연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좀 분분하죠. 일단 복지부에서는 벌써부터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고무된 모습인데 어제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자꾸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담배 끊었다는 사람들도 요즘 도로 다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건지 오늘 팩트체크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나와 있는데 일단 저희도 그제 이제 간단히 보도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예. 복지부에서 담배 판매량이나 아니면 금연 치료 신청자 같은 숫자를 가지고 금연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냈던 보도자료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요. 1월부터 3월까지 담배 반출량이라는 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4% 줄었고요. 또 금연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의 숫자도 한 3배 정도 늘었다. 예. 그러니까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좀 짚어볼 문제는요. 담배 반출량이라고 하는 것과 담배 판매량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담배 반출량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업체들이 이제 담배를 소매점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도소매점에 그 공급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뭐 흔히 이제 출하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담배를 얼마나 사가서 폈느냐 이 부분을 보려면은요, 이 출하량이 아니라 소매점에서의 판매량, 실제 판매량을 봐야 됩니다. 예. 한 편의점 체인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1월 담배 판매량이 작년 1월, 그러니까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한 33% 정도 준 것 맞고 또 2월에는 그런데 21% 줄어서 점점 그 감소폭이 줄더니 4월에는 현재까지 12% 줄었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거는 맞지만 복지부가 이야기한 대로 44% 수준으로 판매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 이거는 사실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숫자도 다르지만 실제로 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점점 더 판매량이 회복되는,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인 요인도 감안을 해야지 된다는 게 편의점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였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근데 이게 요번 담배값에 대한 인상 때문에 약간 이게 이슈화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이건 매년 추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고자 하는 그 의지는 항상 연초에는 많잖아요. 항상 연초에는 이제 담배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감소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제 담배값 인상했을 때는 감소폭이 좀 컸다가 지금 약간 그 감소폭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예. 근데 소매점들이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양은 줄었는데 예. 판매량은 늘어났다는 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판매량은 그만큼 줄지 않았다는 그 부분인 건데요. 예.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난해 담배 업체들의 월별 출하량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담배값 인상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작년 한 8, 9월쯤이었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9월에 갑자기 이렇게 쭉 출하량 지수가 있다가 9월에 갑자기 부쩍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요, 25%가 는 거고요. 또 9월 한 달의 출하량으로 비교를 하면은 8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예. 자, 그러니 소매점들이 당시 이 담배 재고를 상당히 쌓아놨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른다니까 쌓아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올 초가 돼서는 그때 쌓아놨던 물량을 담배값이 인상된 이제 올 초 이후에 조금씩 풀다 보니까 1, 2, 3월 주문량이 적어졌던 겁니다. 자, 담배 소비가 그만큼 그래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딱 진행을 해봐도 예. 보건복지부가 그 반출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담배 흡연량이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아전인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예. 또 반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연 학교에 신청을 한다든가 그 금연 의지를 가진 사람이 늘어났다는 건 또 수치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예. 복지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또 복지부의 발표대로 담배값 인상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전국적으로 금연 클리닉이 속속 생겨나면서 등록자 수 매해 원래 증가하던 그런 추세였습니다. 원래부터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게다가 올 2월부터 전국 여러 개 지정병원에서는 금연 치료를 받을 경우에 건강보험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요인을 감안할 필요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좀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담배값을 올렸지만 금연 효과는 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적어도 정부가 발표한 것만큼 금연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그런 문제점 의식을 가지고 오늘 팩트체크를 준비를 했고요. 예. 또 한 가지 그런데 짚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전자담배의 판매량입니다. 예. 올 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린 전자담배 양이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200%, 600% 이렇게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담배 대신 전자담배로 옮겨간 것 아니냐. 복지부가 당초 의도했던 국민 건강 증진 효과가 과연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예. 아직은 평가하기에는 이건 좀 이른 것 같아요. 담배를 끊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은 그 갑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초기에 너무 정책이 좀 노출되지 않았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미 대비를 많이 했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또 이 가격 인상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 이미 우리가 썼고요. 더 효과를 보려면은 역시 경고 그림 부착 같은 추가 조치, 강력한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예, 했습니다. 예. 그 경고 그림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뭐 국회에서 통과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언제나 보는 건가요? 예, 그때 이제 법사위까지 갔는데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 흡연자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법사위에서 가로막혔었죠. 예, 예.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3월 5일자 팩트체크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다음 주 금요일 제2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반대했던 의원이 그대로 소위에 있어서 통과될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어쨌든 근데 이 담배값 인상 놓고요. 증세냐, 국민 건강 증진이냐 참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갈 길이 참 먼데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금연 효과만 부풀리려고 한다는 의혹 받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담배 금연 효과 문제에 대해서 오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